태그호이어에서 지난 4월 7일 화제의 시계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프로페셔널 300. 요즘 태그호이어의 인기가 참 높죠.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 20초 만에 설명해볼게요. 1860년에 에드워드 호이어로부터 호이어 창립, 그리고 일본발 극가성비 커츠 무브 때문에 스위스 시계 어른들이 대가리 바가를 시전하고 있던 1970년대죠. 호이어 역시 커츠 파동으로 호달달 떨고 있을 때 피아제로의 인수를 시작으로 3단 인수를 당했어요. 태그에 인수되었고 이때부터 태그 호이어로 불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999년 루이비통 모이테네시 그룹 LVMH 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태그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대체로 명품 등급의 시작을 알리는 브랜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지도를 보자면 한국에서는 롤렉스 아래로는 거의 대장급 인지도를 장착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스포츠워치 브랜드답게 마케팅도 훌륭하게 잘 풀어나갔습니다. 대표 모델은 까레라, 모나코, 링크, 오타비아, 아쿠아레이서, 포뮬라가 있는데요. 오늘 들여다볼 모델은 바로 아쿠아레이서입니다. 바로 한번 구경하러 가볼게요.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이버워치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딱 처음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광경이 영상으로 한번 먼저 보시겠어요? 이걸 뭐 대기업 클래스라 봐야 되나요? 너무 영상에서부터 뭐 색감이라든지 신선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예전 모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형태? 혼란스럽네요. 화면에 보고 계시는 저 젊은 CEO가 태그호이어의 CEO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죠? 충격 먹었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26살인데 바로 이제 LVMH의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의 자녀가 5명이 있습니다. 5남매인데 넷째 아들로 올해 26살이에요. 마케팅의 전설 장클로드 비버 아치가 2018년에 건강상의 문제로 CEO 자리를 물러나게 되면서 스테판 비앙키가 오게 되고, 작년까지만 해도 프레드릭 아르노가 태그호이어의 커넥티드 이제 스마트워치 라인이죠. 스마트워치를 총괄하는 위치로 있었는데 1년 만에 CEO로 승격시킵니다. 로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버지의 입김이 셌겠죠. 근데 이 프레데릭 아르노 위로도 형 누나가 존재하지만 이 프레데릭 아르노만큼은 천재성이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넷째 아들한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실물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색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건 요 씬인 것 같아요. 빛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게 약간 실질적으로 실물의 색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척도가 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자, 한번 디테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다시 나눠볼게요. 일단은 사이클롭스예요. 사이클롭스가 원래 기존 모델에서는 오후 3시란다. 3시 방향에서 6시 방향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되게 좀 생소하잖아요. 좀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약간 좀 노인간지 눈이 멀쩡한데 왜 이딴 걸 다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클롭스를 달았을 때 단점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은 손으로 만졌을 때 볼록함이 느껴진다, 사이에 먼지가 많이 껴서 관리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센스 있게도 이제 사파이어 글라스 아래 부분으로 내려주면서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베젤 그립이 원래는 약간 날 형태로 나와 있었어요. 되게 아이덴티티였다고 생각하는데 좀 평범한 그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네요. 폰트가 좀 얕아졌어요. 요즘에 나오는 시계들 봤을 때 좀 얇아지는 폰트가 오히려 좀 현대적인 느낌을 전해주는 것 같고, 12시에 룸 포인터가 사라졌습니다만 여기 강하게 또 이제 뭐 야광이 더딥혀져 있겠죠. 바 인덱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좀 이뻤던 요소 중에 하나인데, 특히 또 12시 부분에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게 멋스러웠거든요. 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다른 브랜드랑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지니까 롤렉스나 마찬가지, 튜더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메가도 마찬가지고 다 12시를 제외하고는 공통점이 되어버렸습니다. 핸즈도 많이 바뀌었네요. 날렵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나왔던 844 이제 그 복강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모델이 이제 그러니까 커츠 파동 때 벌벌대고 있을 때 브랜드를 좀 살려줬던 효자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24시간계 인서트가 새겨져 있고 약간 차별화가 되어 있네요. 색상도 빈티지한 색감 잘 살려준 것 같고, 스트랩은 좀 특이합니다. 되게 두께감이 있는 그런 러버 스트랩이 되어 있고 천공이 되어 있는 게 생소한데 멋있네요. 훌륭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만 844개가 출시된 모델이라고 하니까 너무 적게 출시되지 않았나, 이거 뭐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죠? 일반판 중에서는 가장 주목해봐야 될 색상이 바로 이런 실버 다이얼입니다. 다이버 시계에서 약간 좀 밝은 톤의 다이얼 시계가 오히려 좀 적거든요. 근데 나오기만 하면 다 인기가 많다 보니까 가로 방향의 이런 인그레이빙은 이전 작에서 아름다웠던 포인트인데 잘 가져왔네요. 가져올 건 가져와야죠. 대담합니다. 이게 지금 이전 형태의 그 클라스프거든요. 익스텐션 기능으로 해서 약간 똑딱이 형식으로 나오는 이 형태가 이전 형식인데 지금은 이제 버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버튼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클라스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녹판을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사이즈가 좀 43mm다 보니까 이전 모델은 41mm 모델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녹판 경우에는 정말 인기가 많은 컬러예요. 항상 트렌디한 컬러이기 때문에
경우에는 살짝 올리브 컬러, 약간 이거 론진 핫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 좋은 판단일지 나쁜 판단일지 이건 실물을 좀 봐야지 색감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란색 포인트를 따로 줬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되게 신선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케이스백 있잖아요. 케이스백을 다이버 헬멧 항상 상단을 볼 수 있게, 뭐 다른 시계 같은 경우에는 돌리다 보면 뭐 그냥 대가리가 일로 가는 경우도 많고 뭐 이럴 수 있는데, 디테일 퀄리티를 높였다 생각해보면 뭐 나사산을 뭐 깎아가지고 다 잠근 다음에 나중에 각인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요, 결국엔 기술력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겠죠. 마감의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수평의 인그레이빙이 디테일이 되게 뛰어나 보인다. 이런 아플리케 인덱스도 아주 깔끔하게 떨어져 나가 있고, 마감에 있어서는 크게 의심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작이랑 동일한 모습이지만 특히나 이제 이 베젤에서 이런 또 모습 색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시계가 정말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줄 수 있는 작지만 아주 강력한 디테일이에요. 다이버 익스텐션 기능이 이렇게 버튼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훌륭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뭔가 고르지 않으면, 녹판을 선택하면 이 티타늄 모델을 선택한다는 약간의 강도가 더 올라간다든지 약간 좀 경량화된다든지 이런 장점이 있지만, 약간 색감적인 부분 약간 좀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제 거친 느낌, 색감, 가격을 또 쓸데없이 너무 많이 올려버려요. 이 색상이 진짜 마음에 들었었는데 흰판을 생각하면 조금 더 예쁠 수 있겠지만, 보고 있는 이 모델의 컬러감이 그냥 이미 훌륭한 것 같습니다. 노판에서만 강조되었는데 베젤 포인터까지는 좋았는데 이런 따로 야광 도료를 더딥히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런 차이를 뒀네요. 돈 좀만 쓰지. 여자 시계에서 이 불규칙 패턴이 등장을 했던 거네요. 이 베젤이 두껍다 보니까 다이버 시계는 36mm 차게 되면 너무 작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그리고 약간 보다 보니까 약간 한국 국가대표 유니폼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정판이에요. 1978년에 그런 영웅적인 모델을 복각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44개를 한정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진을 너무 예쁘게 찍어서 실물을 봤을 때 과연 이 감동이 똑같이 느껴질까? 그리고 약간 러버 스트랩이 무심하게 착용했을 때 뭔가 진짜 섹시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두께감이 되게 두꺼워 보이는 게 오히려 왜 이렇게 끌리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따라. 한정판인 경우에는 스틸 브레이슬릿을 선택할 수 없을 걸로 보여지네요. 돈을 더 줬는데 가격을 한번 알아볼게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4,1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50만원 정도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트리뷰트 모델 이렇게 비싸게 내놓을 거면은 태그 날리고 좀 호이어로 뽑아줬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녹판의 경우에 아까 티타늄 말씀드렸죠? 4,000유로, 530만원. 너무 비싸잖아요. 제일 충격인 게 일반판의 가격 인상이에요. 이 색상은 일단은 좀 약간 좀 빈티지하고 눅눅한 색상으로 바뀌긴 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노란 포인트. 2,850유로, 380만원 정도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출시가가 300만원 초반대인 것을 감안했을 때 60만원, 65만원 정도를 인상을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인상을 하려면은 무브먼트라도 좀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무브먼트가 칼리버 5예요, 여전히. 태그오이어가 욕을 먹는 게 괜히 먹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급을 높이고 싶으면은 디자인적으로 훌륭한 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칼리버 5, 이름만 칼리버 5, 이전 모델에서는 여기다가 칼리버 5 자랑스럽게 박아놨는데 이제는 넣어놓지도 않았어요.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서 이전 모델에 비해서 방수력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근데 무브 가지고 맨날 지랄하긴 하지만 솔직히 방법은 없습니다. 셀리타가 구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경쟁력에서 좀 밀려가고 있는 거죠, 에타에 비해서. 자사를 얹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아마 그들도 많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개선된 거라고 봤을 때는 뭐 이 브레이슬릿에서 조금 개선됐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등급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전작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려운 길을 가는지, 인덱스가 참 예뻤단 말이죠. 근데 분명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사람이 약간 적응의 동물이라서 벌써 신작을 보고 나니까 약간 이 예전 아쿠아레이서가 벌써부터 구형의 느낌이 강력하게 드네요. 마음만큼은 이제 더 이상 명품의 문지기에 서 있고 싶지 않은 거죠. 이제 오메가 때리고 싶고. 간단하게 결론으로 마치면서 끝내겠습니다. 이 정도면 약간 산뜻하게 변신을 한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을 봤을 때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계속 보다 보니까 벌써 적응을 해버렸고, 시각적으로 신선하고 깔끔하고 이쁜 것 같다. 젊은 감성, 20, 30대 휘어잡을 만한 디자인인 건 맞아요. 다만 이제 사이즈가 아쉽고 가격이 아쉽고, 물론 태그웨어 가지고 있는 디자인과 인지도 작살나죠. 6월에 정말 한국에서는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실물을 기대해봐야겠네요. 844 모델 너무 예쁘지만 이 가격 실화냐? 근데 인기 많겠지. 사고 싶어도 사기 어렵겠죠. 녹판은 정식 컬러로 출시를 하면 안 되나요? 녹판을 가지고 프리미엄 삼아 장난치려는 모습이 보인다. 티타늄을 왜 강제로 체결해놨냐 이거예요. 150이나 더 받으면서. 이건 아니다. 요 실버 다이얼이 나온 거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뭐 세부적인 디테일들
디테일들 다 좋아졌습니다. 태그 오이어 아쿠아레이서 보다 보니까 계속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OWC 오버더워치의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